우리나라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25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합계 출산율도 0.7명대로 떨어졌는데 OECD 국가 중 단연 압도적 꼴찌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저출산의 현장을 아마도 가장 가까이서 느끼실 두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산부인과 소아과 전문의이시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이시기도 합니다. 이재일 교수님, 이재현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산부인과 전문의 이재일입니다. 지금 두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이렇게 비욘디 채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이재현입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아들 아빠입니다. 두 교수님께서 바쁘신 와중에 또 이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산소 형제 TV이죠. 네. 육아 꿀팁부터 다양한 이야기 담고 있는데 편집까지 직접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직접 저희가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리려면 제가 조금 편집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조금 발품을 팔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저희가 주로 전달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은 임신부터 육아까지 조금 막연하게 어렵다고만 생각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이런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좀 방문해 주셔서 많은 정보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 한두 곳도 없을 것 같은데요. 네.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저출산은 상과에서는 아마 가장 먼저 느꼈을 겁니다. 이제 임신하시는 분들 자체가 좀 줄어들기 시작을 했고, 이제 서울에 있는 대형 산부인과 전문 병원도 폐업을 얼마 전에 했고요. 대도시, 이제 특히 서울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내 주변에는 뭐 많은데 왜 그러냐, 뭐 체감이 안 된다, 이렇게 실감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지방은 뭐 이미 소멸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이게 심각하냐면은 이제 출생 신고를 할 줄 모르는 그런 주민센터 직원도 있다고 할 정도니까,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현실입니다. 제가 이런 지방 소멸을 정말 몸소 느꼈었는데요. 올해 초까지 공중보건의사 생활을 전라북도 순창이라는 곳에서 했어요. 거기는 이제 인구가 2만 5천 명 내외로 유지가 되고 아이들이 정말 적어서 제가 일하던 곳에 주변에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에는 전교생이 20명 정도 됐어요. 그 지역에는 공중보건의사로 소아과 의사가 가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와 계신 소아과 의사가 안 계셔가지고 제가 유일한 소아과 의사로 그 지역에서 한 3년간 일을 했었는데요. 거기 지역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선생님은 아무리 의사여도 여기는 소아과 의사보단 장례식장에 돈을 잘 번다. 선생님 여기서 살 거면 소아과 의사 하지 마라. 장례식장이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지방의 문제만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아마 우리나라의 미래가 지금처럼 지속되다가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겁이 덜컥 들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경기도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인근에 있는 대학병원에 이제 신생아실이 문을 닫은 데가 있어요. 대학병원인데도 신생아를 받지 못하는 병원이 생겼습니다. 벌써. 그것도 수도권에서. 제가 올 초까지만 해도 지방의 문제라고만 생각했던 이 저출산 문제가 이미 수도권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거를 지금 몸소 느끼고 있어요. 사실 아까 오히려 주민분께서 선생님 소아과 선생님을 걱정해 주실 정도라고 하니까 저도 막 요새 궁금해지는 생각이,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지면 우리한테 꼭 필요한 이런 산부인과 소아과가 어떻게 보면 공교롭게도 비인기과로 또 전락이 되고, 그 기조가 이어지면 오히려 임신과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더 이게 악순환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유를 좀 보자면 어떻게 좀 보실까요? 의사 입장에서, 또 진료를 보시는 입장에서 좀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 입장에서 이제 대한민국을 한 사람이라고 봤을 때, 그 대한민국이라는 사람이 쇼 상태에 빠졌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쇼크 상태에 빠지면 그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부수적인 기능들을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대한민국은 생식을 포기했다. 특히 이제 대한민국 지금 청년분들, 이제 임신을 해야 되는 19세에서 40대 초반, 이때 이 청년 세대를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세대들은 태어나서부터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취직하고 이때까지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어요. 그런 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많이 했고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한 그 세대란 말이에요. 그 세대가 이제 사회에 나와서 이제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해야 되는데 이 청년 세대들이 이미 쇼크에 빠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 목숨도 지금 유지하기 쉽지 않다. 근데 이 세대한테 아이를 낳으라 그러면 과연 낳을 것이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생각하면은 본인이 낳은 아이를 본인이 커왔던 과정을 다시 겪게 한다면은 과연 그거를 할 수 있는 부모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제가 특히 아이 어머니들 아니면 예비 어머니들을 일선에서 만나다 보면 느껴지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도 충분히 그 저출산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우리 예비 엄마나 엄마들은 마음속에 불안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부추긴 게 뭐냐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인터넷에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요. 그런 정보가 너무 무분별하게 들어오고 우리 왜 요즘 알고리즘이 좀 문제다. 뭐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정보가 너무 무분별하게 그리고 알고리즘에 의해서 하나 좀 불안한 게 보이면 그것만 자꾸 보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거기에다가 육아용품 업체나 이런 곳에서 너무 그 공포 마케팅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또 그분들 입장은 이해가 되는 게 출산율이 줄고 아이가 줄어드니까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과도하게. 그렇죠. 근데 또 비싼 걸 더 많이 사게 하려고 이거 안 하면 큰일 나요. 이거 안 하면 정말 문제가 됩니다. 라는 식으로 심지어 뭐 장난감도 이거 안 갖고 놀면 큰일 난다는 식으로 파니까 그런 식의 공포 마케팅이 더해지면서 우리 어머니들이 뭐 하나 조금만 잘못돼도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불안해 하세요. 이렇게 아이 키우는 분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불안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근데 TV나 뭐 인스타나 이런 SNS에 올라오는 화려한 엄마 아빠들을 보면 상대적 박탈감은 더 심해지고 근데 또 반대로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분들의 SNS나 이런 데에서는 소위 맘충이라고 부르는 그런 안 좋게 엄마 아빠들을 안 좋게 보는 것들이 많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아이를 안 낳은 사람 입장에선 주변에 아이를 낳은 사람들은 다들 힘들다고만 하지 TV에 나온 것처럼 화려하게 키울 수는 없을 것 같지. 그리고 인터넷에 올라오는 거 보면 아이 키우면 저렇게 다 진상이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심리적으로 좀 많이 작용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제 주위에 결혼은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이를 낳은 친구들은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선택의 영역이 되었고 굳이 그냥 힘든 길을 가지 말자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상황을 좀 타개할 수 있을지 참 어렵겠지만 네, 의견을 주시자면요. 딱 떨어지는 원인 그리고 그것만 해결하면 된다. 이게 있다면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미 해결을 하셨겠죠. 근데 저희가 한 가지 아쉽다고 생각하는 건 요즘 나오는 저출산 대책들이 이미 아기가 있는 집에 대한 지원책들인 것 같아요. 이미 낳고 키우는 분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책은 분명히 필요한데 이미 아기를 낳지 않기로 다짐한 사람들한테서 그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런 정책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의사의 입장에서 그리고 의사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이런 것들이 힘들긴 하지만 꼭 어렵기만 하고 꼭 내 모든 걸 희생해야 되는 건 아니다.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정보를 제대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아쉬운 마음에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이런 정보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근데 막상 정말 많은 분들이 보는 TV나 이런 곳에서는 결혼은 너무 힘들고 육아는 너무 힘들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반대로 우린 이렇게 화려하게 살아 이렇게 두 가지 극단의 모습만 보여주기 때문에 가장 평범한 가장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는 좀 그게 행복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출산 문제가 우리나라 젊은 층이 갖고 있는 정서의 문제도 좀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힘들긴 하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보여주는 그런 정서를 바꿔줄 수 있는 미디어 역할도 조금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런데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많이 활동을 해야 된다고도 생각하고요. 그리고 물론 실제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이제 직장의 높은 분들과 나라의 높은 분들이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 모시고 정말 저출산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봤고 이유는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좀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런 의견도 들어봤는데 혹시 두 분 못다한 말씀 좀 있으실까요? 혹시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어떻게 하면은 아이를 안 낳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을 아이를 키우는 게 행복한 건지를 어떻게 하면 알려줄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제가 유튜브나 이런 걸 해가지고 좀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작은 바람이지만 저희 유튜브가 출산율에 어떤 조금이라도 이바지를 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사회를 산소인재 사회에게. TV.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비욘디 채널에 나와서 정말 큰 채널에 저희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채널의 주 구독자층이 사실은 이제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기성세대 분들이잖아요. 근데 요즘 그런 기성세대 분들하고 젊은 세대들이 이런 출산율 문제 때문에 또 다른 세대 갈등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왜 너희는 애국을 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청년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아기를 안 낳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윗분들이 정말 이해를 못 해주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런 게 갈등의 요인으로 또다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도 좀 불화가 생기는 집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게 그래서 주제를 선정할 때 조금 기성세대 분들이 잘 모르실 만한 원인들을 좀 분석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해서 그 내용들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되기보다는 서로 다른 세대 간의 그런 이해를 도모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드린 내용들이니까요. 오해 안 하시고 또 다른 젊은 친구들 보실 때 이런 어려움들이 있구나 하는 마음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말씀까지 너무 알찬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어주신 두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인터뷰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